안녕하세요. 휘뚜루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이브닝 끝나고 부랴부랴 찍고 있는 영상인데요. 오늘 근무도 정말 만만치 않았었어가지고 아주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다크서클도 내려와 있는 거를 겨우 화장으로 조금 커버를 해봤는데, 원래 다음 영상은 좀 이제 제 일상 얘기 같은 거를 이제 드려보려고 했다가, 이제 저의 가뭄 같은 댓글창에 면접 얘기도 해달라고 요청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면접 영상도 찍게 되었어요. 사실 면접은 워낙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질문의 가짓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뭐가 있을까, 뭐를 알려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좀 고민이 됐고, 그래서 영상도 만들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면접이 크게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잖아요. 물론 1차를 붙어야 2차로 넘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1차는 실무진 면접, 2차는 경영진 면접 해가지고 2번을 보게 되는데,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 조금 드릴 말씀? 좀 알려드릴 것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실무진 면접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차근차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면접은 4군데 정도 봤었어요. 일단 삼성서울병원 서류 통과하고 GSAT 보고 면접을 갔었고요. 서울대병원은 서류 통과하고 필기시험 보고 면접을 갔었고, 서울 아산병원은 서류 통과하고 AI 보고 그리고 면접을 봤었고, 고대병원은 제 기억에 그냥 서류 붙으면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총 4군데를 봤었고, 4군데 모두 1차 면접은 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군데의 병원에서 실제로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분석을 좀 해온 거라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항목화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질문 유형들을 받았었는지 크게 항목화를 시켜보니까 한 3유형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가장 기본인 자기소개, 2번째가 케이스, 3번째가 자소서 기반한 개개인별 개별화된 질문들,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자기소개는 사실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써서 잘 외워서 잘 말하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이걸로 특출나게 어필이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자기소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하게 준비성을 갖춰왔느냐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냥 1분 내외의 깔끔한 내용으로 얼마나 숙지해서 그거를 덜 떨고 얘기하는지.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좀 피곤해서 좀 버벅거려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장황하게 쓰지 않고 깔끔하게, 간결하게, 틀리지 않고 깔끔하게 얘기하느냐? 또 말이 이상한 것 같아. 자, 2번째가 케이스. 케이스가 실무진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실무진 면접을 준비하면서 성인간호학을 정말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삼성병원 GSAT나 서울대병원 필기를 준비할 때 이미 성인간호학은 많이 숙지를 해놓은 상태이긴 했지만, 실무진 면접을 위해서 조금 더
그에 걸맞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퍼시픽, 성인간호학 퍼시픽 요약집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게 1, 2탄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권으로 거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워낙 많잖아요. 너무 방대하니까 솔직히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불가능하지. 이거는 간호사도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크게 진단명이 있잖아요. 그럼 진단명별로 이제 증상, 주요 증상들, 그리고 진단 방법, 그러니까 진단 기준, 그리고 세 번째가 간호중재. 이렇게 항목화 시켜가지고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쉬운 걸로 예를 들어드리면 뭐 예를 들어 폐렴이 있었다고 쳐보면 폐렴이라는 진단명이 있으면 증상으로 뭐 객담 증가, 기침 증가 뭐 이런 증상들을 외웠고, 그리고 폐렴을 진단할 때 엑스레이를 중요하게 보고 뭐 객담 검사 나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진단 기준을 외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중재. 실제로 우리가 할 일이니까 간호중재를 공부했어요. 뭐 예를 들어 열이 나는 사람들 열 중재 같은 거, 그리고 뭐 폐렴 걸리면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산소 공급, 그리고 뭐 네뷸라이저나 이런 분무요법 할 수 있으니까 뭐 분무요법,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증상, 진단 기준, 간호중재 이렇게 세 개를 포커스 맞춰서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케이스 질문 대답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약간 운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 아는 파트가 나오느냐,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받았던 케이스도 적어놓은 게 사실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기에는 뭐 내용 유출 문제 이런 게 생길까 봐서 제가 그냥 하나 케이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해볼게요. 알코올성 간경화로 입원한 20대 김땡땡님. 입원 시 OTPT, 그 간 수치죠. OTPT가 1234에 2345. 정말 대충 만들었죠? 복수로 인뇨제 복용하고 있고 알부민 투약 중이며 내일 복수천자 시행 예정이다. 김땡땡 환자의 보호자가 휘뚜루 간호사에게 환자가 오늘 계속 자려고만 한다 라고 말해서 환자에게 가서 말을 시켜보니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런 케이스를 딱 주어줘요. 한 면접 들어가기 1분 전쯤에. 그래서 뭐 한 1분 정도 숙지를 하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 케이스를 읽어봤냐.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김땡땡 환자와 같은 간경화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뭐 다른 것도 뭐 있나요? 여기 지금 드러난 거는 복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간성 뇌증이 온 상황이거든요. 헤파틱 엔세팔로패시가 온 건데, 뭐 이런 간성 뇌증,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증상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 식도 정맥류, 그리고 뭐 쉽게는 황달, 소양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부종 이런 것도 심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김땡땡 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간호 진단은,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는
또 그 상황에서 추가로 당신이 만약 휘뚜루 간호사라면 사정하거나 검사하면 좋을 것들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 면접에서 무조건 하는 질문.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간호 진단, 의식 변화, 그리고 신체 손상 위험성, 지금 되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니까 낙상 위험성,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고요. 근거는 이 내용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추가로 어세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간성뇌증의 증상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간성 플랩이 발생했는지, 트레머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등을 배골시켰을 때 파닥파닥거리거나 떨림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TPP를 사정한다. 이게 간성뇌증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어세스거든요. 타임, 플레이스, 펄슨. 이러한 환자들은 진짜 1분 전과 1분 후의 TPP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간호사들이 어세스하는 게 이 환자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고, 또 얼마나 악화되고 좋아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주 어세스하는 게 좋고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수치 확인한다. 이런 환자들은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대변 여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변을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볼 수 있게끔 대변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환자가 변을 못 본 지 한 2, 3일이 됐다 라는 게 파악이 되면 이것도 꼭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사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날라옵니다. 그러면 당신이 김땡땡 간호사라면 어떤 간호중재를 할 건가요? 당신이 할 간호중재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제가 내린 진단에 따른 중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체 손상 위험성, 낙상 위험성 이런 거를 내가 진단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일단 사이드레일 올리라고 환자, 보호자에게 교육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환자가 액팅아웃 했을 때, 그러니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물건들을 잘 치우고 그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필요시 담당이랑 억제대 여부를 확인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의식 변화를 진단으로 잡으셨다 하면은 네오마이신 먹는 항생제거든요. 이런 거를 투여하면 이제 대장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를 좀 막아줘서 암모니아 생성을 조금 억제시켜줘요. 그래서 그러한 경구 항생제 투여한다. 혹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락툴로즈 에네마 혹은 피오약으로 먹인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시기를 저단백, 저염 시기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도 중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으실 질문이 자소서 기반 질문이실 텐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크게 도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준비하세요 딱 찝어드리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쓴 자신의 이 사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고 딥하게 좀 스토리텔링을 좀 미리 생각하거나 좀 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거는
면접관님들이 이 관련 질문을 할 때 의외로 약간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쓴 게 거짓이 아닐까? 진실인가? 이런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본인이 응원단을 했었다고 자소서에 썼나 봐요. 근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 달에 몇 번 연습을 하나요? 뭐 한 번 할 때 몇 시간? 어떻게 연습을 진행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약간 자기의 농장 같은 거를 가꿨다고 썼나 본데 질문이 어떤 채소를 키웠었나요? 그래서 어떤 채소 키웠다고 하니까 그거는 물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간호사와는 정말 하나도 연관성이 없는 측면으로 딥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설사 내가 거짓말을 썼더라도 정말 완벽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막힘없이 진짜처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자신의 사례별로 좀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새벽 3시네요. 이렇게 면접 팁을 좀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왕 열심히 찍은 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셨길 바라면서 전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